안녕하십니까. 이용화 행정법 주제별 딥러닝 제11강 하자의 승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자의 승계 행정법 여러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행정법의 역시 종합예술 영역이죠. 종합예술 양대축은 요 앞에 10강에서 보셨던 구성요건 요건과 승계 문제, 그리고 하자의 승계가 되겠죠. 역시 이 하자 승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전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종합 예술 영역으로 분류되는 부분이고, 종전에는 하자승계 인정 부정 판례를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죠. 기출문제에서 확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판례의 내용을 긴 지문의 형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이제 지문 형식으로 길어진다는 것뿐이지 출제가 된 포인트는 결국 하자승계를 인정한 판례, 부정 판례, 결론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동일하면 인정, 별개면 부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별개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 인정한 판례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세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 역시 또 판례가 많지만 테마별로 분류한 박스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기출 현황, 각종 시험 문제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자 승계 갑시다. 하자의 승계, 일단 액면 그대로 읽으면 하자가 승계되는 것이겠죠. 하자가 승계된다. 그래서 승계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아하니 행정행위가 최소한 둘 이상의 행위가 등장을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죠. 그래서 트리를 그려놨습니다. 트리를 그렸는데, 자, 선행행위가 있습니다. 후행행위가 있죠. 선행행위 하자가 있다.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다. 이럴 경우에 선행행위 하자를 후행행위에 승계시켜서 후행행위를 소송을 적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 즉, 앞에 것의 잘못의 이유로 뒤에 걸 다투는 거죠. 뒤에 게 잘못 있다고 해서 앞에 것을 다투는 것은 하자 승계의 기본 개념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게 개설 파트에 찾아보시면은 의의죠. 의의는 개념은 간단하죠. 1번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이죠. 행위가 일단 둘 이상인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다.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다. 그랬을 때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하자가 승계되는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자 승계는 앞에 거 잘못의 이유로 뒤에 걸 다투는 거지,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 곧잘로 옵니다. 그래서 개통실비가 있을 때, 개고 처분의 하자가 있을 때 뒤에 나오는 통지나 실행의 하자 승계가 문제된 거지, 후행 처분인 대집행 실행, 철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행행위 개고를 다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개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 처분을 다투는 것은 하자 승계 개념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의의는 기본 전제가 됐고요. 그리고 하자 승계는 기본 전제, 하자 승계를 논의하는 기본 전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본 전제가 되는데, 다만 이 기본 전제가 5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를 그냥 평면적으로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그려서 보면 되기 때문에 다시 앞에 트리노트로 가볼까요? 5가지 전제 조건을 트리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행위가 있다, 후행행위가 있다 했을 때 전제 조건 5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양쪽에 공통된 거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후행행위는 선행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죠. 제가 어제 행정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았어. 위법해. 오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법해. 그러면 과세 처분의 하자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승계시켜서 다툴 수 있겠는가? 그건 전제 자체가 안 맞죠. 과세처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운전면허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행위끼리는 하자승계의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자승계를 논의하려면 선행처분, 과세처분인데 위법해. 그런데 후속처분, 과세처분을 바탕으로 강제징수의 첫 번째 절차인 독촉을 하죠. 독촉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그 다음 단계 압류, 그걸 바탕으로 공매, 그걸 바탕으로 청산, 과세처분,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하자승계의 당연한 전제죠. 듣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 전제 조건을 깔고 가고,
두 번째 조건, 양자 모두 선행처분, 행처분 다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이 O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처분성 O이어야지 하자승계를 논의죠. 중간에 처분성 X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도라든지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행정입법 이런 것들이 끼어 있을 때는 하자승계의 논의 자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분성 O, 최소한 권력적 사실행위처럼 처분성 O이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전제 조건. 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선행처분을 가죠.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는 사항이 되겠죠. 다만 낫당의 무효, 요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무효가 아닌 하자여야 된다. 취소 사유라는 거죠. 그런데 낫당의 무효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하자 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행처분이 무효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동일인지 별개인지 불문하고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읽어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전제조건 됐고, 자, 네 번째 전제조건 후행처분은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후행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굳이 하자 승계 끌고 올 필요 없이 후행처분 자체를 직접 행정소송직에서 따지면 되기 때문에 하자 승계를 논의할 필요가 없죠. 하자 승계를 논의하려면 후행처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이 네 번째 전제조건. 자, 다섯 번째 전제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무효가 아닌 하자, 취소죠. 취소는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공정력이죠. 그러면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거나 국민들이 싸워서 쟁송 취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해주면 좋은데 직권 취소를 안 해줍니다. 그럼 국민들이 쟁송을 제기해서 취소 심판 소송을 통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툴 타임을 놓쳐버렸죠. 불가쟁력이 생겨버린 것이 되겠죠.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래서 그 행위는 직접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전제 조건이 이제 충족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국민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국민은 하자 있는 선행처분을 다투었어야 되는데 다툴 타임을 놓쳐서 더 이상 쟁송 제기를 못하고 후행처분은 고유한 하자가 없어서 역시 쟁송 제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요거 제때 한번 못 다투는 바람에 후행처분을 줄줄이 다 적법한 행위로 받아들이니까 개인의 권리 구제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된 게 하자의 승계가 되겠죠. 하자 승계의 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논의를 전개시키느냐. 후행처분은 고유한 하자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근데 선행처분을 뚜렷이 쳐보니까 뭔가 좀 허점이 있어 보이죠. 하자가 있어. 위법인데 무효가 아닌 하자.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그리고 쟁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쟁송 제기부터 불가쟁력이 생겼죠. 근데 여기가 불가쟁력의 의미는 뭐였죠? 이거는 위법하지만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쟁송을 제기 못한다. 그게 불가쟁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자 있는 행위가 적법한, 위법한 행위가 적법하게 바뀌는 거죠. 선행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있죠. 선행처분은 여전히 위법한 상황이 되겠다. 여전히 위법한 상황이 되니까 그 위법성을 어떻게 이제 작동시켜 본 거죠. 그래서 위법한데 다만 다툴 타임을 놓쳐보기 때문에 얘는 쟁송을 제기 못하지만 위법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행행위가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후행행위에다 슬쩍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후행처분은 지는 잘못이 없어. 그러나 지 앞에 있는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있으니까 그걸 떠넘기면 그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송은 후행행위를 제기하면서 선행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위법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뤄진 후행행위도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하자 승계론의 기본 작동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하자 승계의 작동 메커니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평가를 해보면 하자 승계는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상당히 유리한 개념이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하자 승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 입장입니다. 반면 국가 입장에서도 반발할 만하죠. 국가의 반발 논리는 뭐죠? 요거죠. 불가쟁력을 인정을 한 것은 뭐였죠? 위법하지만 국민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해서 법적 안정성을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시켜서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쟁력이라는 효력을 인정했는데 불가쟁력은 정송제기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불가쟁력 의미인데 그런데 위법한데 얘는 정송제기 못하지만 하자를 승계시켜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해버리면 불가쟁력을 인정한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하자 승계를 안 했으면 좋겠죠. 들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하자 승계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고 국가 입장에서는 하자 승계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솔과 판례는 절충을 하는 거죠. 무턱대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부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기준을 내신 게 이거죠. 선행처분, 회행처분을 법적으로 평가했을 때 동일한 하나의 한 패키지로 세트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별개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 되겠죠. 반면 선행처분, 후행처분을 별개의 법률 효과인지를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한다라고 판단된다면 하자 승계를 부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입장,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는 국가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동일하면 인정, 별개임은 부정. 이렇게 함으로써 절충된 입장을 취하였죠. 물론 이제 어떤 게 동일인지 어떤 게 별개인지 나중에 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논의가 전개되는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역시 이 트리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